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요즘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면역이 떨어져 있는 암 환자분들은 더욱더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암 환자분들의 예방 접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준 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CS한방병원 정영준입니다. 네,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외래로 치료받고 계시는 암 환자분들의 경우 겨울이 특히 힘들 것 같아요. 일반인들과 좀 더 다른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암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보통 다음과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암 환자분들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생길 위험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감염을 예방할 백신을 미리 맞아야 하는 게 맞는지, 맞는다면 언제 맞아야 좋은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보통이고요. 또는 백신을 맞고서 항체가 형성되려면 면역 기능이 좋아야 하는데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잘 형성될 수 있을까 하고 우려를 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암 치료 등으로 전신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백신을 맞으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암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항목과 접종 시기에 대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간혹 질문을 받는데요. 암 환자분들은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암 환자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백신들도 있잖아요. 우선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부터 알아볼까요? 예방접종 백신은 크게 두 종류,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생백신은 살아있는 균을 배양한 후 독성을 약화시킨 뒤 백신으로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대상포진 백신이며 MMR, 수두, 결핵 백신이 해당되고요. 살아있는 균을 이용하는 만큼 접종 후 효과가 탁월하고 추가 접종이 필요 없거나 보통 한 번만 재접종하면 됩니다.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요. 그러나 살아있는 균을 이용하므로 암 환자처럼 면역 기능이 떨어진 일부 환자에게는 사용에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면역 억제요법 등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최근에 시행을 받은 면역 저하자의 경우 생백신에 의한 감염 위험이 있어 접종을 금하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사백신은 균을 열이나 화학 제품으로 처리한 후 불활성화시켜 이용하는 백신입니다.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이 해당되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여러 번 접종을 해야 하는 또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같은 질환의 예방접종이라고 하더라도 사백신, 생백신의 선택을 잘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요. 특별히 암 환자분들이 꼭 받아야 하는 백신의 종류를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모든 암 환자분들 그리고 암 치료를 마치고 회복하신 암 생존자 분들에게 권장되는 백신을 고시하고 있는데요. 인플루엔자 독감, 폐렴구균, 파상균, 디프테리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일반 성인과 비교해 봤을 때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때 합병증 유발 비율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게다가 이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이르는 등의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암 환자분들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해마다 겨울철에 유행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A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기다렸다가 발표가 끝난 시점인 10월에서 12월 사이에 3가나 4가 백신을 접종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보다 넓은 범위의 독감 예방 효과가 있는 4가 백신을 추천드립니다. 독감 백신은 항암 치료 중이라도 접종이 가능하긴 한데요. 통상 주사를 맞은 후 보름 정도 지난 뒤에 항암 치료를 재개하는 게 좋고요. 또 항암 후 2주 후쯤 백혈구수가 정상화되어 있을 때 주사를 맞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폐렴구균의 경우는 급성 중이염과 폐렴, 세균성 뇌수막염, 폐혈증 등 침습점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주요 원인균입니다.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소아,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암 환자분들 역시 고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해령구금 백신은 13가지의 항원체를 보유한 13가의 단백결합 백신과 23가지 항원체를 함유한 23가의 다당 백신이 있는데요. 면역력이 저하된 암 환자분들의 경우 1차로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접종한 후 8주 정도 지난 이후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23가 다당 백신의 경우 5년 이후 재접종을 권장하고요. 항암 치료 직전이나 치료 도중 백신 접종은 항체 생성에 방해가 되므로 최소 2주 전이나 치료 종결 후에 접종하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상풍이나 디프테리아 혹은 백일해와 같은 관련된 백신은 일반적으로 모든 암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유형입니다. 해당 질병은 혼합 형태로 같이 맞을 수 있으며 사백신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게는 훨씬 안정적으로 투여가 가능합니다. 11세 이상의 경우 10년마다 재접종하는 것이 좋고 항암 치료 종결 3개월 이후 접종을 권합니다. 또 있습니다. 요즘 산이나 산책로 가보면 맨발 걷기 유행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저희도 어싱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죠. 건강적인 면에서 분명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주의도 하셔야 하는 거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암 환자분들의 경우 파상풍에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도 있겠죠. 예방접종 시 면역 관련 질환 병력이 있거나 과거 예방접종 후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계란 등 알레르기 증상이 심한 경우 또 이식 후 면역 억제를 먹고 있거나 면역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접종할 때 감염성 질환 또는 감염 음신 증상이나 징후가 없어야 하므로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할 것도 조심할 것도 많은 계절, 겨울입니다. 자, 건강하게 이 겨울 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건강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